아파트 화재 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안녕하세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올바른 대처법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무조건 대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실제로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춰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불나면 무조건 대피라는 인식이 강력하게 강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발생한 많은 아파트 화재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피 과정에서 연기 흡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여러 차례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대피 요령이 현대 건축물의 특성과 화재 양상에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좀 더 현명하고 과학적이며 안전한 대처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에는 연기의 유입 여부, 불길의 위치,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의 안전도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가장 안전한 대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율을 현저히 높이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파트 화재 시 절대 금지해야 할 행동들과 그 이유, 그리고 각 상황에 따른 올바른 대처법까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지식들을 함께 습득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절대 금지해야 할 행동은 바로 엘리베이터 사용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아파트의 전력 공급 시스템은 언제든지 불안정해지거나 차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원이 끊겨 엘리베이터 안에 갇히게 된다면 밀폐된 공간에서 유독가스가 빠르게 유입되어 질식에 이를 수 있는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많은 화재 사고에서 엘리베이터 갇힘으로 인한 인명피해,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을 인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비상계단은 화재 시 고열과 연기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하게 설계되어 있어 화재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피난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난 계단을 이용할 때는 손잡이를 잡고 침착하게 이동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을 피하고 질서 있게 내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강조할 절대 금지 행동은 무조건적인 대피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이 났다는 소식에 패닉 상태에 빠져 무조건적으로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은 오히려 스스로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다른 층이나 다른 동에서 발생했고 현재 내가 있는 집 안에는 아직 불길이나 연기가 전혀 확산되지 않아 안전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섣불리 밖으로 나가면 이미 연기로 가득 찬 복도나 계단에서 유독가스를 마시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유독가스는 사람의 의식을 빠르게 잃게 만들고 치명적인 호흡기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연기 흡입은 화재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 예로 2010년대 초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 화재에서는 자신의 집은 비교적 안전했지만 화재에 대한 공포와 주변의 대피 분위기에 휩쓸려 무작정 복도로 뛰쳐나갔던 일부 주민들이 유독가스에 심하게 노출되어 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조건적인 대피가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 집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창문을 닫고 집 안에서 대기하며 119 소방관들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더 현명하고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외부 상황을 주시하면서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화재를 발견했을 때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119 화재 신고입니다. 화재를 인지하는 즉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빠르면 빠를수록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작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이 있다면 신속하게 신고해야 하지만 신고하느라 정작 중요한 대피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피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지 마세요. 만약 대피가 여의치 않아 집안에 고립된 상황이라면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막아 연기 유입을 차단하고 창문 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침착하게 자신의 상황과 위치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절대 금지 행동은 방화문을 함부로 개방하는 것입니다. 아파트 화재 시 발생하는 유독가스와 불길은 엘리베이터, 수직 통로나 계단을 통해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확산됩니다. 방화문은 이러한 연기와 불길의 확산을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중요한 방어벽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방화문은 화염과 연기로부터 피난 경로를 보호하고 건물 전체로의 화재 확산을 지연시켜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는 핵심적인 소방시설입니다. 따라서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문은 반드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 방화문이 열려 있다면 발견 즉시 신속하게 닫아 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방화문을 닫는 행위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2018년에 발생한 한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는 피난 계단에 설치된 방화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고 열려 있어 연기가 피난 계단을 통해 순식간에 상층부로 확산되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방화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교훈이자 경고입니다. 방화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그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량 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아파트에 설치된 피난시설의 존재를 모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화재 발생 시 이웃집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벽을 쉽게 부술 수 있는 경량 칸막이, 일정 시간 동안 불길과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피 공간,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 등이 법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중요한 시설들의 정확한 위치나 올바른 사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 이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위험에 처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빈번합니다. 평소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시설의 사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적인 준비입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사는 가정이라면 미리 가족 피난 계획을 세워두고 피난 경로와 대피시설 사용법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알고 있도록 모의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그럼 이제 상황별 올바른 행동 요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황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안전하게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길이 너무 거세 대피가 어렵거나 이미 화재가 발생한 지 오래되어 연기가 심하게 차오른 경우에는 집안의 대피 공간으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 공간으로 이동한 후에는 방문 틈새를 물에 적신 수건이나 옷가지 등으로 꼼꼼히 막아 연기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119에 구조를 요청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창문을 통해 외부로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다른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현재 우리 집에는 아직 직접적인 불길이나 연기의 영향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리하게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창문을 모두 닫고 집안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해야 합니다. 외부의 연기나 불길이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단단히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섣부른 판단으로 위험을 자초하기보다는 집안이 안전한지 면밀히 판단하고 119 소방관의 안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대처입니다. 대피 시 공통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는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단단히 막아 유독가스 흡입을 최소화하고 낮은 자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연기는 뜨거운 공기와 함께 위로 솟아오르는 성질이 있으므로 바닥에 가까운 곳에 비교적 맑은 공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몸을 최대한 낮추고 벽을 짚어가며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피 후에는 미리 가족들과 약속된 안전한 장소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의 인원을 정확히 확인하여 혹시 모를 실종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119에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실천사항도 절대 잊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지켜나가야 합니다. 각 세대에는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며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누전 차단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기구는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규격 제품을 사용하며 과부하의 위험이 있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은 철저히 자제해야 합니다. 가스밸브는 사용 후 반드시 잠그는 습관을 들이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가스 누설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일러실에는 휘발유, 신호 등 인화성 물질이나 종이박스 같은 가연성 물질을 절대 방치하지 말고 보일러 자체의 정기적인 점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아파트 비상 탈출구인 경량 칸막이 앞에 가구, 화분, 자전거 등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 비상시 탈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비워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소방청에서는 아파트 화재 시 피난 안전 행동 요령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으며 우리 아파트 대피 계획 세우기 캠페인을 통해 아파트 화재 안전 행동 요령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이러한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화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함께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